와, 아까 이 목소리가 안 들렸는데? 지금 또 왜 들리지? 자, 문학의 인식적, 윤리적 가치라고 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인식적 가치 보면, 인식이라는 건 알게 하는 거거든? 봐봐.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는 것,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모든 어떤 것들에 대해 보다 넓고 깊게 이해하고 몰랐던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게 인식적 가치고, 자, 윤리적 가치는 선악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보통.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반성적 성찰하는 것. 야, 야, 너네 오늘 왜 이러는 거야? 어, 집에 있던 거. 응? 이 학원에 있다냐? 괜찮다. 열심히 도 있어. 그래서 윤리적인 성찰, 자신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하고 삶의 태도를 가다듬는 것. 이 작품에는 시의 화자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를 반성하고 돌아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작품이기는 해. 음, 여기 보면 한문으로 쓴 시인데 즐겁게 노동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사실적 묘사가 아주 두드러지는 작품인데, 그리고 이것을 통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태도를 보이는 작품이 이 작품. 실제로 이 작품은 뭐 읽고 확인해야 되긴 하는데, 뒤에 학습 활동을 쭉 보면 요거 얘기, 뭐 학습 활동이 뭐 뚜렷하게, 신승이라 그랬지. 학습 활동이 뚜렷하게 뭐 많이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일단 봅시다. 복잡하게 있긴 하지만 이 작품은 큼지막하게 보면 여기까지 를 해서 선경, 먼저 상황, 경치를 보고 농민들이 보리타작하는 건강한 노동의 현장을 이렇게 목격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아주 역동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그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는 뒤가 그래서 후정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선경, 나머지 네 줄이 후정. 성경 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을 보여줘. 알겠어? 예. 봅시다. 새로 걸은 막걸리는 젖빛처럼 뿌옇고 지기뻐. 큰 사발의 보리밭은 높기가 한 자나 되네. 아주 고봉밥을 쌓아서. 그런 밥을 먹자 도리깨를 잡고 농기구 같은 거예요. 보리타작 같았으면. 마당에 나서니 건깨탄 두 어깨가 햇볕 받아 번쩍이네. 여기까지는 다 시각적이죠. 그리고 건깨탄 두 어깨는 건강한 농민의 건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옹해야 하고 노동요를 부르면서 보리를 두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옹해야라는 소리 때문에 청각적인, 그래서 감각적인 묘사가 두드러집니다. 이 작품. 시각적, 노래 부르면서 발 맞춰 두드리는 소리,
삽시간에 순식간에 보리 나달이 온 사방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래가라 점점 높아지는데 주, 보이는 것은 지붕까지 날아오르는 보리 티끌, 보리 먼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건강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역동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파랗게 써져 있어. 첫 모습, 역동적인 모습.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주고받으면서 일할 때 부르는 노래 우리가 노동요라고 얘기해요. 그 기색 살펴보니 누구? 그 농민들의 모습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네. 마음이 몸에 노예된 거는 어떤 거냐면 자기가 가진 직책에 마음이 구속되는 거야. 별로 안 좋은 거지.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거지. 마음이 몸에 노예된 거는 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뭐야? 자유로운 거야.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야.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무엇하러 고향을 떠나 벼슬길에 헤매리요 라고 할 때 이러한 사람들이 사는 이곳을 낙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낙은 어떤 곳이야?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는 곳. 시야말로 낙원이야. 농민이 지금 보여주는 이러한 삶의 공간이 바로 낙원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기는 이젠 고향을 떠나서 벼슬길은 헤매지 않겠다. 벼슬길을 헤맸던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서리법, 뭐하러 헤매겠어 하고 하는 서리적 표현. 또 벼슬길을 따랐던 자기의 과거를 반성하면서 마지막 두 줄에서 이들의 삶의 모습을 낙원과 같은 곳에 사는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내용 별거 없죠? 예. 자, 여기 내용 정리된 건 잠깐만 보시면 농민의 건강한 노동과 그들의 삶에 대한 평가와 자기를 반성하는 겁니다. 일상적 언어를 사용하여 농민에서는 농촌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서 생동감과 현장감을 강화했다. 사실적 묘사가 두드러지는 작품이에요.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를 적절히 사용해 동적 이미지를 강화했다는데 감각적 이미지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선경 후정, 활행까지가 선경, 뒤에 두 줄이 후정, 마지막 네 줄이 시각적 형상과 청각적 형상 다 나왔고요. 이런 곳이야말로 낙원이라고 한다면 벼슬길은 그러지 못한 곳. 벼슬길이야말로 마음이 몸에 노예되는 곳.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쫓던 길, 세속적인 것. 뭐 이런 식의 자아 성찰 과정을 이렇게 얘기했네요. 대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뭐라고 평가하죠. 야, 저런 거야말로 노예로 사는 삶이 아니구나. 그래 자기를 반성하면서 나오는 작품입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자, 이런 표현의 의미는 뭐냐? 이런 표현의 의미. 신명, 아주 신바람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신이 나서 일하는 것을. 요즘 만약에 보리 농사를 지은 곳이 있다면 5월, 아직 아니다.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보리 타작을 합니다. 그러면 보리 타작하면서 모내기도 하죠. 몇 개가.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타자의 신문을 짐작하게 한다는 벼슬길, 관리였었던 것 같아. 자, 낙원은 몸과 마음의 조화를 누리는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는 벼슬에 연연하지 않고 건강한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좋아하는 삶을 하자는 추구한다 정도. 학생활동 나갔습니까 학교에서? 3년 초년. 이것도 정혜궁이 지은 작품이에요. 언제 졌는지 봅시다. 정혜궁이 장기로 유배되었다가
강진에 유배됐을 때 다시 그 유배된 곳에서 보게 된 지방의 탐관오리들한테 어, 횡포, 그러니까 못 살게 괴롭힘을 당하던 농촌의 현실을 고발하는 작품들. 현인천은 여러 수의 시가 같이 엮여 있는데 근데 오수랑 칠수 이 중에 칠수가 좀 유명해요. 네, 앞에서 보죠. 논에 바람이 일어나 보리 이삭이 물결치고 보리 타작하고 나면 모내기가 제철이라. 모내기 철이야. 눈 내리는 하늘엔 배추 새잎 파랗고 섣달은 음력 12월 얘기하는데 섣달에 깐 병아리는 노란탄이 없. 여기 지금 남대로 봄, 여름, 가을, 가을, 봄, 여름이랑 여기를 묶어서 겨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가을이 빠져 있어. 근데 꼭 안 넣어도 될 것 같아. 가을은. 여기를 가을로 봐도 될 여지가 있긴 한데 눈 나오면 그냥 보통 겨울이야. 날은 계절의 흐름에 따른 농촌의 풍경인데 잘 봐봐. 여기 색채 대비죠. 눈 내리는 하늘 아래 배추 새이 파랗다. 눈은 하얗잖아. 배추는 파랗지. 그래서 색채 대비. 여기에서는 관리를 횡포를 비판하는 내용은 없는데 여기 볼까요? 새로 짠 무명이 천입니다. 눈결같이 구한데 눈결같이 지급법 아주 하얗게 구했는데 이방에게 줄 돈이라고 황두가 뺏어가. 이방도 하급 걸린데 걔보다 더 밑에 있는 애가 이방한테 뇌물 줘야 된다고. 그 무명을 빼앗아 가고 아, 이거 뇌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해서 뺐을 수도 있겠습니다. 음, 누전 세금 이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땅에 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거나 이것도 지우긴 하죠. 3월이라 중순엔 세곡선이 떠난다고. 세곡선이 이제 세금을 실은 배가 한양 땅으로 떠난다는 건데 그러면 할당량을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빨리 내놓으라고 그 독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누전 세금이 뭐냐면 누전은 그 당시 그 해에 재해를 심하게 입어서 홍수나 가뭄을 농작물이 다 타 죽어서 그 밭에 관련돼서는 세금을 안 걷어도 되는 땅을 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독촉하는 거죠. 세금 내라고. 그래서 가렴주구의 상황, 괴롭히는 관리들을 횡포를 고발하는 그런 주제의식. 여기는 도치 뭐 쓰였다는 겁니다. 3월이라 중세 세월세 떠난다고 누전세금 독촉이 성화같이 급하거나 이렇게. 분모구나 영탄법. 그죠? 농민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삼륜천녀나 저기 아까 보리타정이나 정형이 쓴 거예요. 계절의 변화에 따른 농촌의 농사 짓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탄건의 횡포에 대해서 횡포에 시달린 농민들의 삶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당시 농민들의 삶은 어땠을 것이냐. 자, 대부분은 세금으로 내야 될 것이고 고된 노동 속에서도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기도 했을 것이다. 다른 건 됐어. 그다음 여기 사실적 묘사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보리차장은 요 정도고 뒤에 넘겨보시면
응? 한다는 도망갔네. 나도 졸려. 한숨 잘까요? 어쩌지? 아, 되게 그 체력이 확 빠지는데? 혹시 그래도 몇 시에 가서 지금 온 거야? 10시에 가서 4시에 끝나가지고 네. 되게 오래 있었네. 왜 11시 반부터인데 체육대회 때 안 가가지고 아, 응. 와, 미치겠다. 뭐 너무 갑자기 들린데? 야, 뭐, 먹을 거 없냐? 껌 있습니다. 아, 씨, 껌 가지고는 될까? 잠이 안 깨. 우리 왔다 껌. 맞다, 껌인데. 어찌된 껌. 아, 오렌지 아까 다 먹었는데. 드실래요, 언니? 껌 씹으면 너무 화날 것 같아. 왜요? 배는 살짝 고픈데, 그래서 뭐라도 사올까요? 진짜 어떡하지? 시키면 전에 뭐 사오겠습니다. 먹었니? 네, 저희 뭐 먹었어요. 아니, 제가 심부름 시키면 사. 아니야. 오렌지밖에 안 먹었는데. 그럼 제가 뭐 사? 삼각김밥이라도 먹을까? 어떻게 생각해? 너 먹을 거야? 먹으면 좋죠. 먹어야 돼. 탄수화물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아. 위에서 빼면 되지. 속초야 내일 학교가 Recording in progress. 아, 자, 홍보가 갑시다. 이 어려운 어휘풀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봐줘야 돼. 자, 보죠. 이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판소리. 원래는 판소리로 구전되면서 불렸던 게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죠. 자, 충청, 전라, 경상도 하나는 지점에서 사납고 악한 놀부와 착하고 순하고 착한 흥부 형제가 살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형 놀부는 재산을 독차지하고 동생 흥부를 내쫓는다. 하루아침에 빈털터리로 내쫓긴 흥부는 식구들과 떠돌다 허물어져가는 초가를 하나 찾아 그곳에 머무르며 닥치는 대로 날품팔이 뭐 일용직의 어떤 일종의 일들을 요즘으로 따지면 뭐 노가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일직 노동자처럼 살아간다. 자, 중몰이 이게 뭐냐면 장단이에요. 네, 장단에 대한 설명이 어디 없나? 이 작품은 음, 여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에요. 음, 장면의 극대화, 다른 말로 확장적 문체라고도 합니다.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특정 포인트가 재밌고 흥미를 끌만하다 싶으면 거기를 뻥튀기 시켜요. 단 몇 마디로 언급하고 그냥 지나가도 될 걸 비슷한 말을 계속 나열해서 길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국면을 확장하여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알아두시고 창 부분은 운문체, 안일이 부분은 산문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판소리에서 음,
장단, 창과 안일이로 나누는데 안일이는 그냥 이야기, 사설 한 얘기하는 거고 창은 노래 부분인데 여기에 장단이 있습니다. 장단은 노래로 불리니까 당연히 뭐예요? 운율이 있기 때문에 운문체로 기록되게 되고요. 그 운문체라는 건 대체로 사사조의 운율을 보여줍니다. 네 글자, 네 글자 단위가 반복되는. 물론 삼사조도 있을 때도 있어요. 그 말은 판소리 사설 이 부분은 삼문체라는 거예요. 운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재형 시제. 왜냐면 공연하는 거였었으니까 관객들을 앞에다 두고 노래로 공연하는 거였으니까 일종의 1인 뮤지컬 같은 거야. 1인 오페라, 1인 뮤지컬, 1인 다역 여러 역할을 하는 노래 부르는 창자 판소리꾼이 그래서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현장감을 느끼게 한다. 마치 그 상황에 있는 듯. 해학, 우스꽝스러운 웃음을 유발하는 표현들이 나온다. 구어체와 비속어. 비속어는 욕 같은 건데 어쨌든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 비속어 나오고 이 판소리를 당시에 즐겼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형민도 즐겼고 양반도 즐겼기 때문에 한자어도 많이 나오고요. 욕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게 얘네들의 특징. 장단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나? 장단에 빠르기가 있는데 그게 나와 있는지 잠깐 볼까요?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게 있을지. 여기 있다. 페이지 138페이지. 진양조에서 저기 휘모리까지 내려가는 게 점점 빨라지는 거죠. 다른 건 다 모르는데 왜 첫 번째 건 진양조예요. 그러게. 그건 나도 모르지. 됐어? 음. 자, 가봅시다. 중몰이 두 번째로 느린이라고 해야 되니? 가장 느린 것보다는 빠른. 흥부 안에 품을 팔 때 온유월, 밤매기와 구시월, 김장하기, 한말 받고 벼훌기와 물레질, 배짜기며 빨래질, 헌옷깃기, 혼장대사, 진일하기 이런 거. 이거 운문체라는 거 그래서. 그래서 흥부의 아내도 날품팔이를 하고 살았다. 그 품을 파는 품이 뭐냐? 품 파는 게 여기서부터 지금 어, 어휘풀이가 따로 없는 것들도 있네요.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빨래도 헌옷 깃기 혼장 대사는 뭐냐면 혼은 혼인, 장은 초상, 장례 치르는 거. 거기에서 일해주기 큰일에 채소밭에 오줌, 오줌은 거름죽입니다. 거름 비료 같은 거. 가진 온갖 길쌈 배 매기와 배 짜는 일 여기 나오죠? 배를 짜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쌈이 옷감을 만드는 작업들과 관련된 것들을 질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애매기와 소주 곱고 장대리기. 근데 소주가 한자가 없어가지고 아꼈긴 한데 저 고다 곰고. 자 그래서 소주는 술 소주 그리고 고아되고 끓이고 뭐 이렇게 하는 술 만드는 거. 장도 다리고 고추장 이런 것들 물방아 쌀 까불기 쌀에 있는 어떤 뭐라 그럴까 까불기 여기 뭐라 그러나 이런 거 그래서 볼이나 쓰잘데기 없는 거 날려보내는 게 까부는 거예요. 키로 아는가 모르겠네. 까불다. 그걸 걸러내는 게 그거 아니에요? 치, 키로 키질로. 예전에 그 뭐였지? 그 검정고기에서 봤어요. 맞아 그 뭐였지? 이불에다 오줌 싸면 그거 뒤집어 쓰고 소금 맞고. 맞아 그거 맞죠? 그런 거 하는 거고 보리 갈제 거름 놓기 가는 건 씨앗을 심는 거래요. 보리를 심을 때 거름 넣고 못자리에 망풀, 풀 잡초 같은 거 뜯기. 아기 낳고 첫 국밥을 손수지어 먹은 후에 몸조리 할 때에는 절구질로 땀을 내고 1시 반 때도 조금도 잠시도 그래서 여기까지가 있잖아. 이 전체가 해당되긴 하지만 5, 6월부터 해서 이 여자가 홍부의 아내가 하는 온갖 일들입니다. 생계를 위해서. 잠시도 놀지 않고 이렇듯 품을 팔어 생불여사로 지내는구나. 나왔지만 살아있는 게 죽는 것보다도 갖지 못하다.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야. 안일이. 좀 전까진 노래였고 여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운율 나오는 거 알겠죠? 여기 장면의 극대화입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보니까 3, 4조나 4, 4조의 운율로 그다음 열거의 방법으로 얼마나 고생이 심한지를 얘기해 주는 거였고요. 양말이 젖어서 신을 수가 없어. 물을 흘려가지고. 자, 흥부가 이리 고생을 하고 자 이번에는 흥부. 가난하게는 지내도 자식은 부자였다. 내외간에 부부간에 사이는 좋아서 자식을 풀풀이 낳는디 풀풀이는 오른편에 어휘풀이 나와 있어요. 날 기운차게 날쌔게 낳는데 1년에 꼭꼭 한 배씩 한 배. 한 배는 둘씩 셋씩 쌍둥이 두 쌍둥이 세 쌍둥이 한 번 임신하는 내외간에 서로 보고 웃음만 웃어도 그냥 입덧을 해 그냥 임신을 해 그럭저럭 보태서 낳은 자식들이 깐부기 없이 뭐, 그리고, 아픈 자식 없이 꼭 아들만 29명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과장되죠. 아들만 29명 쪼르륵 낚았다. 이놈들을 제대로 이름 지을 수도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보는 뒤 가불병정 무기 이름 아들 이름 그다음에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시뉴 술해 이래도 모자라 22명이야. 그래서 7명 아롱다롱 껌둥이 노랭이 발발이 저 12신 아니에요? 이거? 자축인묘. 자축인묘 12신 그거 가불병정 이거랑 같이 다 그리고 아롱이 다롱이 이렇게 얘네들 떨렁이 맞아 강아지 개 이름 같이 자 천간과 지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네들
그래서 자식 이름을 짓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장면에 네. 덜렁 이렇듯 불러놓으니 처음에는 천간이나 지간으로 나가 응? 그럴듯하더니 여기까지는 천간지간 처음 들어보죠? 그래서 천간지간을 줄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간지 아니에요. 진짜 간지난다. 그 간지 아니야. 그 감지도 아니 내가 볼 때는 일본어 같은 거 같아. 간지다. 일본어 맞나? 확인해 볼까? 간십이지. 없잖아, 그치?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말들에 대한 것도 없지. 갑니다. 이렇듯 불러보니 처음 나중에 보니 말큼 모두 강아지 학렬이 되었던 것이다. 얘네들은 다 뭐예요? 뒤에 나오는 얘네들은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지어놓은 거. 수다한, 많은 자식들을 의복을 지어 입힐 수 없어. 옷이 없어. 아들이 너무 많아서. 흥부가 꾀하나를 생각해가지고 부잣집 다니면 신짚을 얻어다. 지푸라기 같은 거. 집시 만들기 위해서 모아놓은 집. 얻어다가 멍석을 엮어서 엮어가는데 목이 드나들만하게 엮어가다가 구멍을 내고 궁굴은 을 내고 또 걸어가다가 구멍 내고 28수로 28개의 별자리 얘기거든요. 28수가 하늘에 있다고 예, 별자리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구멍은 근데 28개를 냈다는 얘기야. 자식이 몇 명이니까 29인데 왜 28인지 어쨌든 자식을 앉혀놓고 그래서 당상죄인 자, 범죄에 거절인 사람의 칼을 씌우는 듯이 멍석을 딱 씌워 넣으니 됐어? 몸뚱이는 안 보이고 대글빵만 비속어 머리만 멍석 위에 흑태 검은 콩으로 만든 메주를 널어놓은 본이 되었겠다. 왜? 머리가 새까맣 테니까. 흑태 검은 콩으로 만든 것도 새까맣. 이놈들이 울어도 앉아서 울고 잠을 자도 앉아 자고 이러고 앉았다고 왜? 우는데 왜 앉아 울고 잠도 왜 앉아 자야 돼? 못 눕지. 28명, 9명이 모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런 천 같은 지푸라기로 만든 거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이 구멍 속에 머리를 쏙 집어넣고 지냈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얼마나 비참해. 어쨌든 몸뚱이는 안 보이고 매주를 널어놓은 뿐이다. 요 부분들 있잖아. 기억해야 돼. 해학적으로 들으는 거야. 웃기게. 너희들은 전혀 웃기지 않겠지만. 자, 그 중 한 명이 똥 마려우면 저만 빠져나가면 되련만 이놈들이 무식해서 미련해서 문놈 여러 놈이 다 나갈 때 아니면 여러나 모든 육성으로 그 중에 키 작은 놈은 미처 목을 못 빼놓으면 발이 땅에 안 닿으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형제들끼리 뭐 앉아가지고는 목에 이렇게 끼고 있는데 누가 화장실 가고 싶다 그러면 빠져나와서 가면 될 것 같고 이대로 낀 채 그냥 간다는 거야. 일어나서. 그럼 작은 애는 목이 걸려가지고 발이 땅에 안 닿고 있는 상태인 거지.
육성으로 목소리로 명매달며 아이고 나 죽는다 밥을 며칠씩 굶은 놈들이 뭘 처먹고 똥는다고 날 못 살게 하느냐 하고 죽는다고 소리치며 개자식 놈 쇠자식 놈 욕을 하고 그중에 짓궂은 놈이 음, 옆에 놈을 집어뜯고 정색하고 앉았으면 누가 한 줄을 몰라 쓰러졌고 욕을 하는구나. 뭔 얘기인지 알겠어? 욕하는 애를 짓궂게 꼬집고 하면 누구야 이러면 모른 척하고 있는 이런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중요해요. 비속어와 직설적인 표현, 해학적, 과장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다. 자 안일히 가보죠. 또 졸려. 자, 또 졸려. 자 날이 차차 해동. 해동이 뭐야? 풀려서 모든 애들이 멍석을 벗고 이제 양지빨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나와 앉으니 아궁이에서 자고 난 듯 불고양이의 모습이고 한데 엉켜 노는 것이 문짓대 노는 형상인데 어휘풀이 뭐라 나요? 이런 모습. 되게 뭐라고 해야 돼? 비유적 표현이에요. 지저분하고 쥐떼 같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하루는 자 아궁에서 자고 일어난 불공을 아궁에 불 때니까 불에 그 재가 묻거나 시꺼멓게 묻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는 이놈들이 제각기 입맛대로 음식 타령을 하면서 음식 먹고 있다고. 저희 어머니를 조르겄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번 잘라보면 이제 음식 타령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한 놈이 나앉으며 이제 한 놈씩 나열해서 나와요. 이것도 장면의 극대화가 될 텐데 한번 가봅시다. 아이고 어머니 나는 설이 쌀밥에 육개장국 후춧가루 얼근이 쳐서 그 당시에도 후춧가루가 있었나 봐. 더운 김에 한 그릇만 주시오. 했더니 흥분하느라 엄마가 한숨 쉬며 이 자식아 전에 먹던 입맛은 있다마는 죽도 먹지 못하는데 턱없이 육개장을 어디 있어 달라느냐 했더니 또다시 이번에는 한 놈이 곁에서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그놈 하는 말을 듣고 침을 자꾸 생겼더니 육체가 됐나 보다. 육체? 나오죠? 체했다. 고기 먹다 체한 게 육체인데 먹을 게 없는데 음식 얘기하다 보니까 음식 얘기만으로도 급하게 음식 먹는 것 같아가지고 체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어머니 육체에는 체항대에는 꿀물이 제일 좋대요. 나는 밀수나 달게 타서 한 대접만 갖다 주시오. 했더니 밀수 여기 꿀물입니다. 꿀물. 또 한 놈이 아이고 어머니 나는 술집과 술 만들고 남는 어떤 그 쌀 같은 게 있거든요. 걸러내고 남은 거 건더기 자 술집이나 보리겨 제발 덕분에 배부를 것 좀 주시오 하고 한참 이러할 점에 흥부의 큰아들이 첫째 아들이 아까는 뭐 동생들이라고 뭐 할 수 있겠지 그냥 한 놈인데 이번엔 큰아들이 드디어 나옵니다. 자, 수염에 가지가 돋친 놈이, 수염에 이만큼 이렇게 난 놈이, 고동푸살이 성음으로 변성기 목소리 정도로 저희 어머니를 부르는 었다. 어머니, 어따 이놈아, 너는 왜 그리 목에 식구가 많으냐? 이게 좀 우리한테는 납득이 안 되지만 목소리가 큰 걸 옛날에 이렇게 표현했나 봐요.
요거 목소리 왜 그렇게 식구가 많으냐? 목소리가 크다는 뜻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공론, 의논하고 날 장가 좀 드려주시오. 결혼시켜달라는 거야. 아들 컸으니까. 이제 컸으니 큰 만큼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흥부 마누라 기가 막혀. 어따 이놈아, 야 이놈아 말 들어라. 우리가 형편이 있었으면 네 장가를 여태 이러고 있었겠으며 중한 가장을 소중한, 비중한. 그래서 중한 가정이 누구야? 네, 흥부. 못 먹이고 어린 자식을 옷을 벗기겠느냐? 옷을 못 입히겠느냐? 없지. 형편이 있었으면 너 장가를 보냈고 네 아버지 밥도 먹였고 니들 제대로 입혔겠지. 못 먹이고 못 입히는 어미 마음이 다 녹는다. 제발 조르지 마. 해줄 수 없는데 조르니까. 안 써. 어, 미안하면서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볼까? 이렇듯 마누라가 울음을 우니 흥부가 가만히 듣더니 여보 마누라 울지 마오. 나 오늘 읍내 좀 갔다 온다. 자, 읍내는 무엇하러 가시오? 환자 섬이나 얻어와야 저 자식들을 구원하지 않겠소? 환자는 황국 얘기하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다가 농사 짓고 수사하면 세금 포함시켜서 갚는 거죠. 자, 여보 영감, 저 모양에 환자 먹고 도망온 줄 안 줄 것이니 가지 마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읍내를 가려고 해요. 그 이유는 자식들 먹이려고 좀 가장으로서의 책임 같은 거지. 그 환곡을 얻으려고 가는 건데 그런 행색은 지금 그 모양으로 그 모습으로 모양은 모습 환자 타러 가봤자 하지 못할 거예요. 왜? 가난해서 못 갚을 거라고 생각해. 안 좋게 가지 말지. 흥부가 화를 번쩍 내요. 가정에 출입을 하려는데 옆에 내가 방정마루 소리를 하고. 그 남녀 차별적인 생기네. 그 무슨 일을 꼭 믿고만 다니나? 구사일생으로 알고 가지. 운에 맡겨서 가는 거 얘기하는 거라고 보면 되고. 잔소리 말고 내 도복이나 이리 내와. 그래서 이런 거. 가장이 출입을 하려는데 말이야. 옆편 내가 방정 맞게 이런 것들. 잔소리 말고 내 도복이나 내와 이런 것들이 어떤 가부장적인 모습이라고 볼 얘기가 있죠. 도복은 어디다 두셨소? 참, 그 집안 살림살이가 어떻게 달라고 그 옆에 내가 그 가장 도복을 어디다 둔지도 모르나? 저 장 안에 보시오. 장 안에. 아이고, 우리 집에 무슨 장이 있단 말이오. 그 닭이장은 장이 아니란 말이오. 자, 군데군데 드립이 있어요. 아시겠죠? 옷장의 장인데, 그치? 닭장을 보라는 거야. 어, 그래서 또 해학적 표현이 되겠다. 내 갓도 내오시오. 갓은 어디다 두셨소? 뒷뜰 굴뚝 속에 가보시오. 아이고 어찌 갓을 굴뚝 속에다 두셨단 말이오. 아, 그런 것이 아니라 신면역 국상 후에 국상 나라의 초상
왕이나 왕의 친척이 죽은. 어? 후에 어느 친구가 양이 존존하다고. 양은 갓에 테두리 둥근 넓은 분이라고 얘기하고요. 쓸만하다. 친구가 쓸만하다고. 오칠에서 쓰라고 백립 하얀 모자. 왜냐면 초상 치를 때는 옛날에 상복 하얗게 입었잖아. 거기에 또 갓을 쓸 때 하얀 걸 써. 하면서 백립 하나를 줍디다. 내 형편에 칠해 쓸 수 있나? 이걸 오칠할 새도 없는 거야. 돈이 가난해. 그래서 끝이럼 연기에 끝을 넣어서 쓰려면 왜? 그러면 어떻게 돼? 굴뚝에다 올려놓고 이것을 갓이 허연 천으로 된 건데 거기다 오래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끓음 때문에 까매진다. 불 속에 쳐 넣은 지 지금 3년 정도 지난 거야. 흥부가 읍내에 가려고 관망의복을 준비하는데 관망의복이 나오지만 그 갓과 망건을 다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양반의 차림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차림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한 모습의 양반의 모습인 거죠. 흥부 모양을 보자면 여기까지 한번 갑시다. 한자 떨어진 헛망건. 한자? 망건의 구조물에 뭐 고정시키는 거. 있고 여기는 관자놀. 망건. 물레줄 당줄에다가 물레줄 당줄은 뭐 허리야 살짝 뛰는 걸친 끈 같은 거. 에다가 박 조각으로 관자를 달아서 원래 이걸 옥이나 아니면 약간 이거 가지고 남자들이 관자 가지고 관자 들어봤죠? 네. 관자놀이가 왜 관자놀이인지 아세요? 아, 아, 완전 조개 관자밖에 네, 없네. 조개도 관자예요. 물. 근데 그 관자랑 다른 말이야. 봐봐. 이게 아니야. 그렇게. 흑잠, 가시나 간이 늘어니게 먹는 거. 요게 관자. 요거. 그래서 여기를 관자놀이라고 하는 거야. 신체 근처, 주변을 우리가 놀이라고도 얘기해요. 양태 여기네, 양. 갓의 넓이. 넓을수록 간지템. 자, 이런 거야. 어디 갔어? 두통이 날 정도로 졸라대고 철대가 부러진 헌 파립도 모자 같은 거예요. 모자 있는데 또 모자. 그러니까 어쨌든 모자가 있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 이거 다 떨어진 모자 거릿줄로 총총 묶어서 노각근으로 달아 쓰고 노끈으로 만든 거. 여기 각근 이거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어디 허름한 끈 같은 거 갖다 이렇게 다. 모자. 너무 지쳐 보이는데요, 저희들 다. 나도 너무 지쳤어. 여기서 그럼 다음 시간 할까? 네. 그래, 그럽시다. 알고 싶어. 아. 왜 나가는